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9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8강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판단력이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19강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인간의 몸속에 많은 유익한 미생물, 또 유익하지 않은 해가 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장기 속에 각종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와 장에 미생물이 없으면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유익한 균을 추출해 병을 앓는 사람에게 주입하는 치료법도 생겼습니다. 모든 미생물을 합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무게는 대략 체중의 3%라고 합니다. 대변 속 미생물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은 미생물이 1800g, 곧 1.8kg이 있는 셈이니 알고 보면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은 뼈, 살, 미생물, 혈액, 정보, 자료, 지식, 이미지 등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소형 컴퓨터 칩이 몸에 이식된다면 어떨까요? 초소형 컴퓨터 칩은 무게가 1g도 되지 않습니다. 1g짜리 컴퓨터 칩이 1800개가 있어야 미생물의 총 무게와 같아집니다. 초소형 칩은 소형 컴퓨터 기능을 합니다. 작은 컴퓨터 1800개를 이식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미생물을 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 속에 유익한 균이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니 미생물은 우리 몸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은 날마다 눈부시게 도약합니다. 1g짜리 컴퓨터가 지금의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요즘은 양자 컴퓨터가 매우 깊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1g짜리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계산 능력을 보유하리라 생각합니다. 초소형 칩을 인간에게 이식할 필요 없이 몸에 입는 컴퓨터, 곧 웨어러블 컴퓨터도 등장했습니다. 손목에 차는 컴퓨터, 안경 형태의 컴퓨터, 허리띠로 제작된 컴퓨터 등 웨어러블 컴퓨터는 인간에게 이식된 컴퓨터와 다름없이 기능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처럼 언제든지 인공지능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다면 컴퓨터 칩을 이식하건 컴퓨터를 몸에 착용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미생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인 것처럼 컴퓨터 칩을 이식받거나 웨어러블 컴퓨터를 입고 있어도 인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추출한 유익한 균을 약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 속에 유익한 균이 있어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그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장 속에 있는 음식이 미생물의 도움으로 잘 소화되었을 뿐이라고 파악한다면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인간과 인간 속에 있는 미생물을 별개로 보고
이문법적으로 인간을 파악해서는 안 되듯이 소형 컴퓨터 칩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연결된 인간을 인간과 별개로 보고 이문법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결합하면 인간이란 뼈, 살, 미생물, 혈액, 정보, 자료, 지식, 이미지, 컴퓨터 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신경 회로와 같은 신경 회로망을 만드는 연구를 전자공학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왼쪽 뇌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해봅시다. 왼쪽 뇌 안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고 이 칩을 통해 외부에 있는 왼쪽 뇌에 해당하는 신경 회로망과 연결하면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A라는 신경 회로망과 B라는 신경 회로망을 결합하면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A 신경 회로망에 저장된 정보 자료 감성이 B 신경 회로망에 저장된 정보 자료 감성과 결합해 전혀 다른 신경 회로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남녀가 결합해 아이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 없이 뇌의 정보만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상태도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A 신경 회로망에 갑이라는 사람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B 신경 회로망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운로드한다고 가정합시다. A를 갑이라고 하고 B를 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A 신경 회로망을 파괴한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갑의 뇌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백업 장치에 저장해 놓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갑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거 살인죄가 아닐까요? 어쩌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구별, 인간과 기계의 구별, 몸과 마음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멀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날 우리 앞에 성큼 나타납니다. 젊은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이러한 꿈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년도 오래 산다면 영화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며 판단력이 좋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간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친구, 부모, 형제보다 우리를 더 위해주고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인공지능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인간을 없애버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동영상 디지털 정보를 DNA 서열로 저장해 대장균에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동영상 DNA를 바이러스로 오인해 그 정보를 저장했다고 합니다. 생물체는 자신을 공격한 바이러스의 DNA 서열을 저장했다가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그 정보를 활용해 바이러스를 물리칩니다.
DNA를 이용해 분자 컴퓨터를 만든다면 1kg의 DNA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고 분자 컴퓨터를 만들어 넣는다면 인간은 다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모든 인공지능을 주입받은 인간은 인공지능을 뛰어넘습니다. 인공지능의 비관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과 낙관적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회장의 논쟁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인공지능은 진정한 인공지능과는 아주 거리가 멀며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입니다.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제프리 힌튼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양대 대부로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 후보는 인공지능이 몇십 년 내에 인간 지능을 능가하며 우리가 개미를 하찮게 여기듯 인공지능 역시 우리를 하찮게 여기리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이 별것 아닌 단계에 있다고 안심하기엔 인간이 너무 오래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19강을 마치겠습니다. 19강은 제가 수호 소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의 10번째 주제인 인간은 인간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